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실 텐데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네, 특히 그 지긋지긋한 사무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목표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어 필러 프리덤이라는 재테크 블로그의 글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뭐랄까 관점을 확 바꿔주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사무실 탈출 시기를 어떻게 하면 확 앞당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핵심 축은요. 단순히 돈을 더 빨리 모으는 기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은퇴를 재설계한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냥 고통스럽게 참고 견디는 모델이 아니고요. 자산을 쌓아가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삶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모델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통 경제적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4%를 네, 그 유명한 규칙이죠.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아야 한다는. 자료에서도 예를 들던데 연간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목표 금액이 무려 150만 달러. 와, 거의 2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당연히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네, 씀씀이를 줄이는 거. 연간 지출을 예를 들어 4만 달러로 낮추면 필요 금액도 100만 달러로 줄어드니까요. 그래도 50만 달러나 줄어드네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여전히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돈을 대체 어느 세월에 다 모으나 싶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이 막막함을 덜어줄 아주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복리의 힘을 보여주는 그래프 말씀이시죠? 네, 자산을 0에서 10만 달러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미 60만 달러를 모은 사람이 100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처음엔 정말 더디게 느껴지는데 네, 처음에는 정말 지루하고 더딥니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가속도가 붙기 전 그 초반의 길고 지루한 구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당장 이 사무실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글의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활동소득, 즉 액티브 인컴이죠? 네, 막대한 돈을 모아서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적은 돈을 모은 뒤에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소득을 보충하는 전략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교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3% 배당률을 가진 10만 달러짜리 포트폴리오. 네, 그게 연간 3천 달러의 수입을 만들어내죠. 연 3천 달러면 일주일에 계산해보니 약 58달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글쓴이는 이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통계 과외를 딱 2시간만 하면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시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2시간의 노동이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자산을 1년간 굴려서 얻는 현금 흐름과 같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 주말에 2시간만 즐겁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해서 한 6, 7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은행에 1억 3천만 원을 넣어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계산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갑자기 사무실 탈출이라는 목표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그거죠. 물론 이 두 선택지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수동성이죠. 내가 잠을 자든 여행을 가든 돈이 들어온다는 거. 네. 하지만 단점은 그 10만 달러라는 목돈을 모으는데 자료 기준으로 연 10,000달러씩 저축해도 거의 8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8년이라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활동소득은 그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에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사무실 생활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종의 탈출 티켓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아하던 취미가 돈벌이가 되는 순간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그런 함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없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글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부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워서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글쓴이의 경험을 보면 한 달간 배당금으로 105달러를 벌었고 블로그 활동으로 516달러를 벌었는데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근데 그 블로그 활동이 전혀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거든요. 핵심은 돈의 액수보다 그 과정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압박감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생계에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작은 활동. 글쓴이의 수입 621달러가 20만 달러짜리 포트폴리오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보다 많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 그 과정이 즐거웠다는 점이 이 전략의 뭐랄까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단순히 작은 부업을 넘어서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만족도는 높은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합니다. 아, 직업 전환까지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고등학교 코치나 작은 빵집 주인, 사진작가, 아니면 국립공원 관리인 같은 직업들이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여유가 느껴지는 직업들이네요. 그렇죠. 이건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전통적인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댓글 반응이 흥미로웠죠. 네, 데이브라는 분은 주택 대출을 다 갚으면 지금보다 급여가 낮은 직업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 사회는 보통 소득이 줄어드는 걸 실패나 퇴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소득 대신 시간과 스트레스 감소라는 다른 가치를 선택한 거군요. 네,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CLS라는 분의 댓글도 인상 깊었는데 일주일에 58달러라는 그 작은 돈이 자신의 은퇴 목표 시기를 1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와, 1년이나요? 네. 그리고 사라라는 분은 조기 은퇴 후에 소득이 아예 0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소일거리를 하며 조금이라도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이처럼 완전한 은퇴가 아닌 유연한 전환을 목표로 삼는 순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즐거운 활동 소득은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탈출의 심리적, 재정적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자산 기반도 튼튼하게 쌓아야 할 텐데 마침 두 번째 자료가 바로 그 자산 증식에 가속도를 붙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글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네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데 그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0씩 S&P 500에 고정적으로 투자했다면 최종 자산이 약 47만 7천 달러가 된다. 이게 기준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 해에 $10,000를 투자하고 매년 투자액을 딱 3%씩만 늘렸다면 3%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거의 물가 상승률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소소한 증가죠. 예를 들어 둘째 해엔 $1,300, 그 다음엔 $1,609 이런 식인데 네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최종 자산이 무려 $84,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와, 고작 3%씩 늘렸을 뿐인데 1억이요? 네, 정말 작은 습관의 차이가 만든 결과죠. 가장 극적인 결과는 매년 투자액을 9%씩 늘렸을 경우였어요. 아, 그건 정말 드라마틱했죠. 고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보다 최종 자산이 2배 이상 많아졌다는 사실. 네, 2배 이상입니다. 아니, 같은 기간, 같은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도 매년 투자액을 조금씩 늘리는 습관 하나만으로 최종 결과물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요? 역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겠죠?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전략의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월급 인상분, 보너스, 예상치 못한 수입을 사치에 쓰지 말고 그대로 투자하는 것. 말이 쉽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이 늘면 씀씀이도 같이 커지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덫에 빠지기 너무나 쉽죠. 월급이 오르면 차를 바꾸고 싶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고 더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싶고. 네, 그런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니까요. 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이 전략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월급 오르자마자 바로 카드 한도부터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돈이 애초에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적 늘리는 걸 닌자 해킹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네. 그 비유가 정말 절묘하죠. 닌자 해킹이라니 너무 귀여운데요? 그렇죠.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내는 돈을 늘리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자동이체 저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마치 닌자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네,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저축액을 늘리는 거죠. 월급이 20만 원 올랐을 때 그 20만 원이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비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고통스럽지도 않고 미래의 자산은 눈에 띄게 불어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 전략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오히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엔진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부를 쌓는 조용한 엔진인데 진짜 마법은 이 두 엔진을 동시에 돌릴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전략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단계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요? 네, 1단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주된 직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받는 월급 인상분이나 보너스를 닌자 해킹 전략을 통해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아, 두 번째 전략을 먼저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초기 종잣돈, 즉 기반 자산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지는 동안 동시에 2단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소득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주말에 하는 과외, 취미로 하던 블로그에 광고를 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수입일 수 있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전략이 맞물리면서 놀라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선순환이요? 활동 소득이 점차 늘어나서 일주일에 $58, 한 달에 $500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주된 직장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 투자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4% 룰이 요구하는 그 13억 원 같은 거대한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 직장 아니면 끝이야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사무실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뭐랄까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흥미로운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꾹 참고 돈 모아서 은퇴가 아니라 네, 자산을 불려가면서 동시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즐거운 길이 열리는 셈이죠. 오늘 논의를 정리할 시간이네요. Fulfill Freedom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핵심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막대한 돈을 모아 완전히 은퇴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소득을 만들어서 사무실 탈출 시점을 극적으로 앞당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른바 닌자 해킹 전략이었죠.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한다면 당신이 꿈꾸는 그날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즐겁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든든한 두 개의 엔진을 얻은 기분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직장을 그만두기 위한 재정적 계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어요. 더 깊은 질문이요? 네, 바로 이 전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비재정적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주어진 그 많은 시간과 자유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돈만 준비된다고 행복한 탈출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네, 만약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로 일주일에 한 6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한번 탐색해 보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 말고요. 바로 이번 주에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첫 단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